안녕하세요. 애견 건강 지킴이입니다. 혹시 보호자분들 강아지가 다리를 들거나 절뚝거렸던 경험이 있나요? 저희 사랑이도 한번 앞다리를 심하게 들면서 다녔던 적이 있는데요. 다행히 약도 먹고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졌지만 저는 그래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에 어떻게 하면 강아지 다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운동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강아지 다리 운동의 꿀팁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강아지 다리 건강의 핵심은 바로 근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특히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건데요. 허벅지 근육은 강아지가 걷고 뛰는데 필요한 힘의 주요 원천이고 관절과 뼈를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허벅지 근육이 강하면 무릎 관절, 슬개골이죠. 이 슬개골과 고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서 관절 질환,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슬개골 탈구라든지 고관절 이형성증 같은 것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거든요. 더욱이 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감소하잖아요. 이것은 강아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주는 운동을 한다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해서 노령견이 되어서도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첫 번째 운동인데요. 바로 카발레티 운동이에요. 제가 실내 놀이터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이 기구를 봤었거든요. 이렇게 긴 막대기가 양쪽 고깔 모양 같은 곳에 껴져 있어요. 근데 그때는 훈련시키는 거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리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된 장애물을 강아지가 넘게 하면서 이 허벅지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강아지가 봉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 발 한 발 차례대로 걷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아지마다 보폭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폭에 따라서 봉의 간격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이 운동은 봉을 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잘 쓰지 않는 뒷다리 근육과 관절을 강아지가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근력을 상승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봉이 낮은 위치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은 높이부터 시작해서 강아지가 무리 없이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선까지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짐볼 운동입니다. 이 짐볼 운동은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허리 근육도 강화를 해주는데요. 이 강아지가 짐볼 위에 올라가면 저절로 균형을 잡기 위해 코어 근육과 다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되는데요. 밸런스를 잡으면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크고 작은 근육들을 고루 자극해주고 집중력과 균형 감각 형성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짐볼 위에 올랐을 때 이 허리 라인이 일직선이 되어야 하고요. 처음 할 때는 1초든 3초든 다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아이들에게 간식과 칭찬을 해줌으로써 운동이 아니고 보호자와 교감을 나누는 놀이로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단 30초를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서 있으면 과도한 근육의 긴장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주셔야 하고요. 아이의 상태에 따라 힘들어한다 하면 쉬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혀를 내밀거나 괜찮아? 하기 싫어한다거나 주저앉거나 다리에 떨림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올라가면 많이 흔들거리는데요. 그래서 이때는 보호자님이 도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시는 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수중 러닝입니다. 말 그대로 물속에서 걷는 건데요. 이 물속에서 운동하는 것은 물의 부력이 체중을 지탱해주기 때문에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근육 강화와 관절 보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보통 부상이나 수술한 이후에 재활치료에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동물재활센터나 수중 운동 장비가 갖춰진 병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욕조에 물을 받고 수심은 강아지 복부까지만 채우고 걷기를 유도하면서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물의 온도는 강아지의 체온에 맞춰 28도에서 32도 정도로 유지를 해주시고 시간은 반드시 강아지 상태에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명조끼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강아지가 갑작스럽게 물속에서 미끄러지거나 당황할 경우에 익사 위험을 방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뿐 아니라 이 구명조끼는 강아지가 힘들어할 때
몸을 지탱해 줄 수 있고 또 강아지가 물에 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 중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딱 근육 강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물에 익숙하지 않은 강아지에게 이 구명조끼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어 이 수중 운동을 좋은 거구나, 긍정적인 경험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관절이나 근육질환, 또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 전에 수의사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러닝머신을 활용한 운동인데요. 이 강아지 러닝머신은 에너지 발산, 근력 강화, 그리고 건강 유지를 위해 유용한 도구입니다. 특히 바쁜 스케줄로 인해 산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실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강아지 체형과 보행 속도에 맞춰 설계된 이 강아지 전용 러닝머신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강아지가 처음에는 러닝머신에 낯설어 할 수 있으므로 꺼진 상태에서 주변을 냄새 맡고 탐색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강아지가 러닝머신에 가까이 다가가거나 올라가는 행동을 보이면 바로 긍정적인 강화로 칭찬과 간식을 제공하면서 운동을 해보세요. 이 속도는 강아지의 자연스러운 걸음걸이에 맞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는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또 운동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슬개골 탈구 등 관절 질환이 있거나 너무 어리거나 과도한 체중의 강아지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이 운동을 진행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오르막길을 걷기인데요. 이 오르막을 걸으면 다리 근육, 그리고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자극해 자연스럽게 근육이 발달하게 됩니다. 너무 가파르지 않은 경사여야 하고요. 이 뛰는 것보다는 천천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사는데 산책 후 집으로 돌아올 때 저는 그 아파트 계단으로 오지 않고 그 옆에 보면은 경사 있잖아요. 그쪽으로 오는데요. 여기가 미끄럽지도 않고 또 경사도 가파르지 않아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가끔 이렇게 서너 번 이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오르막길을 찾기 어렵거나 실내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면 경사가 있는 강아지 전용 트레드밀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여섯 번째는 바로 스태퍼 운동인데요. 이 스태퍼를 이용한 강아지 운동은 다리 근육 강화, 균형 감각 향상, 그리고 관절 보호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면서 이 심폐 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태퍼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높이인데요. 강아지의 크기와 체력에 맞는 높이여야 합니다. 만약 스태퍼를 하다 뛰어오른다면 수건 등을 사용해서 높이를 맞춰주면서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 스태퍼의 표면이 미끄럽지 않은 것도 정말 중요하니 꼭 주의해주세요.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 사랑이랑 운동을 해보았거든요.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었어요. 저는 아직 운동기구를 구매하진 않아서 이 높이가 있는 물건에다가 이렇게 수건을 대어서 미끄럽지 않도록 한 다음에 뒷다리 강화 운동을 해보았습니다. 간식을 이용해서 뒷다리가 쭉 펴지도록, 그리고 이때 허리가 굽어지면 안 되고 일직선이 되도록 한 10초 정도를 했어요. 10초는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식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니까 내심 뿌듯하고 우리 사랑이도 잘 따라와줘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은 이렇게 튼튼한 강아지 다리를 만들기 위한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강아지의 상태에 맞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강아지가 운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 효과적이고 즐거운 기억이 더해지실 거예요.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운동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시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하고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랑이가 잘 놀 때, 그리고 잘 먹을 때, 그리고 편안하게 잘 때, 또 잘 뛸 때 행복하더라고요. 이 사랑이가 한번 아팠었을 때 제가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말도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당황스럽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이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이들이 건강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죠?
있죠?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힘으로 더 좋은 강아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반려견과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